디하 디자인 자격증 스터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디자스예요. 일러스트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올리니까 진짜 내일 모레 GTQ 포토샵 시험날이네. 그래서 19년 4월 27일 GTQ 포토샵 자격증 취득 준비하고 있는, 시험 앞두고 있는 자격증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라이트하게 준비했습니다. 시험 전 알아두면 좋을 꿀팁이랑 시험 때 많이 놓쳐서 감점을 만드는 것들을 꼬집고 체크하고 넘어가 볼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GTQ 포토샵 1급 문제는 일러스트랑은 좀 다르게 총 3문제가 아니라 4문제죠. 일러스트보다 한 문제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점수는 똑같아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이고 90분의 시간을 부여하죠. 이 두 줄은 똑같죠. 일러스트는 3문제, 포토샵은 4문제이고, 그래서 1-1번 나는 1에서 4번 문제를 90분 내로 다 푼다. 그럼 사실 진짜 문제가 없죠. 이제 기성 디자이너분들 혹은 디자인 관련된 과를 재학 중인 학생분들, 아니면 디자인을 원래 하셨던 분들은 되게 생각보다 쉽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GTQ 포토샵이 GTQ 일러스트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러스트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학원에서도 일러스트를 거의 2-3트 만에 붙는 사람들도 있고, 포토샵은 대부분 1-2트 안에 붙고,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좀 더 일러스트보다는 포토샵이 더 쉬워 보인다는 거. 그리고 1-2번,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1-2번, 나는 1에서 4번 문제를 90분 내로 못 푼다. 그래서 일러스트랑 문제풀이 메커니즘은 같다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똑같아요. 일러스트는 1, 2, 3번을 어떻게 풀 건지 해서 시간을 4분씩 뺐었죠. 근데 포토샵은 총 4문제고 마이너스 3분씩을 해요. 마이너스 3분씩을 해서 이 나온 숫자 17, 17, 22, 32 하면은 총 88이 나오거든요. 똑같죠? 그래서 88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험 시간 90분 중에 2분이 남으면은 2분 동안 최종 점검하고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일러스트보다는 포토샵이 시간이 더 2분이라는 시간이 더 짧아요. 왜냐면은 일러스트는 이제 AI 파일만 띡 제출하면 띵인데, 이제 포토샵은 제출 순서가 있죠. 제출 첫 번째 순서가 원본 사이즈로 이미지 저장하고, 그 다음에 비율이 고정이진 않는데 대부분은 이제 고정이긴 해요. 10분의 1로 도화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PSD 저장해서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2개를 제출해야 되는 거죠. 과정은 3개인 거고 도화지 사이즈를 줄여야 되니까, 도큐멘트 사이즈를. 자, 그래서 2분이라는 시간이 조금 빠듯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일러스트는 맨 땅에서 모든 걸 만드는 거라고 치면은, 포토샵은 어느 정도 제공되는 사진 같은 거를 뭐 눕기 작업, 외곽선 작업을 따서 이미지를 붙여 넣고 어떤 쉐이프 툴을 불러온다든지 혹은 뭐 필터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제작보다는 수정에 가까운 작업이 좀 더 많아서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여유롭긴 해요. 문제가 하나 더 많긴 해도.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문제풀이 순서인데, 사실 일러스트 같은 경우도 저도 역순을 좋아한다고 했죠. 3, 2, 1번 순으로 풀어라. 그래야 3번, 2번 풀면은 이미 합격 점수가 나오고 부족한 점수를 1번에서 채워 넣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포토샵도 마찬가지인 게, 자, 시험을 1, 2, 3, 4 순으로 풀었어요. 그러면은 배점이 위에 돼 있죠. 20, 20, 25, 35. 그래서 내가 1, 2, 3, 4 순으로 풀었으면은, 예를 들어서 1번부터 3번까지 다 풀었다 칠게요. 1번부터 3번까지 다 풀었고 여기서 65점 다 맞았다 칠게요. 근데 5분밖에 안 남은 거야. 제출도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빠르게 점수를 뽑아낼 수 있을까? 라는 게 걱정인데, 세 문제를 다 풀어도, 완벽하게 풀어도, 하나도 안 틀리고 풀어도 일단 합격이 불가능하죠. 자, 그럼 역수는 어떻게 되느냐? 시험을 4, 3, 2, 1 순으로 풀면은 두 개만 합쳐 60점이죠. 그래서 4, 3, 2까지만 풀어도 80점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확실히 좀 더 안정적이긴 하죠. 대신 시간이 더 걸리긴 하겠죠. 왜냐면은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일러스트도 마찬가지고 번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는 팩트니까. 여기서 조금 그 GTQ 시험을 꽂자면은 이 B 순서를 더 추천하는 이유는 일러스트보다 좀 더 세요. 1번, 4번에 도형 그리기가 나와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쉐이프 툴을 쓴다든지 아니면 펜 툴을 써서 도형을 그리는 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세이브 패스, 햄버거 모양이라고, 이 햄버거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흔히 이제 GTQ 자격증 수험생 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거를 그냥 펜툴이라고 읽는데, 보통 이거 펜툴 또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19년도부터는 무조건 나온다 하더라고요. 1번에도 나오고 4번에도 나와요. 4번에 나오죠. 그러면은 1번, 4번이 어떻게 보면 사실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린다. 난이도를 떠나서. 그래서 할애할 시간이 많아지니까 1번, 4번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4, 3, 2, 1이 사실 베스트일 것 같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4, 3, 2 순서로 풀었다 칠게요. 그러면은 시간이 일단은 거의 다 날라갔을 거예요. 왜냐면은 시간이 제일 빠듯한 3개를 푼 거니까. 그리고 1번에서 세이브 패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푸는 거죠. 세이브 패스는 도형을 그리는 거니까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해요. 손도 많이 타기도 하고. 보통 포토샵을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는 것 때문에 펜툴에서 쉐이프 나오고 패스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여기서 설정도 해줘야 되고 뉴 레이어, 컴바인, 그래서 많이 헷갈려들 하니까 4번에서만 하나 그려주고 4, 3, 2, 1 순으로 저는 추천을 드려요. A 순서로 푸는 게 익숙하고 적응이 됐고 난 이렇게 푸는 게 마음 편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서로 다른 방법일 뿐이지 A가 틀렸고 B가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조금 더 추천한다는 말이지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1, 2, 3, 4 풀어도. 왜냐하면 시간도 어느 정도 단축될 뿐더러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1, 2, 3까지 깔끔하게 다 하고 4번에서 만약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요 이미지 있죠? 패스 빼고 나머지를 먼저 싹 다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점수 다 빨아먹고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걸 제일 나중에 하는 거죠.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이 도형 위에 또 패턴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배점이 꽤 높아요. 거의 14점에서 16점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해서 판단하시되 저는 B형 순서를 추천한다. 역순을 추천한다. 4, 3, 2, 1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번 이제 큰 감점과 시간 낭비를 유발하는 것들 요것도 굉장히 핵심이죠. 문제풀이처럼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GTQ 문제 한번 보면은 이거는 한번 읽어보고 그냥 한번 이랬었지라고 기억만 해놓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GTQ 시험지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19년 3월에 있었던 A형 문제고요. KPC 자격에서 받았습니다. 문제를. 배점은 총 100점으로 이루어지며 점수는 각 문제별로 차등 배분됩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여러분께 미리 주고 못한 거 혹은 잘못된 거 혹은 안 한 거를 점수를 깎아 먹는 거죠. 그리고 제일 핵심 배치 등의 편의를 위해 주어진 눈금자의 단위는 픽셀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별도의 처리 조건이 없을 때는 색상환을 RGB로 작업하시고 모든 답안의 해상도가 72픽셀로 작업하세요. 첫 번째 페이지는 잘 안 보는데 저건 항상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도큐멘트 세팅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N 눌러서 앞서 말했던 게 단위를 픽셀로 꼭 해야 된다 라는 것과 레졸루션을 72 고정값으로 해라. RGB 8비트 해상도 72 그리고 단위가 가로 세로 값의 단위가 픽셀인지 그래서 이제 도화지 세팅 값은 400에 500 일단 이미지 먼저 확인해서 그려주는 게 맞죠. 400에 500으로 제작해서 작업해주면 되고요. 자 일단 시험에 기본적인 세팅 값을 확인했으니까 그 다음은 큰 감점이나 시간 낭비를 유도하는 것들을 시험 내에서 알아볼게요. 일단은 1번 먼저 보면은 이제 연습하는 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1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나를 그리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핫도그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쇼핑카트를 그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되냐면요. 5번 보면은 쉐이프 툴이라고 있죠. 일단 쉐이프 툴 먼저 찾아요. 쉐이프 툴 먼저 찾아서 장식 모양이랑 지그재그 모양이 여기 있겠구나. 그럼 이거 두 개처럼 보이겠죠? 장식 모양이랑 지그재그 모양. 그래서 얘네든 쉐이프 툴 얘네는 쭉 당기면 커지고 가끔씩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요만하게 보면은 제가 뭐 큰 모니터를 사용해서 그래도 좀 괜찮게 보이는데 시험장 가면은 모니터가 아주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측 하단에서 쭉 늘려준 다음에 라지 썸네일 저는 이걸로 많이 봐요. 자, 그래서 일단 모양을 빠르게 찾아줘야겠죠. 확실히 작은 거보다는 큰 게 눈에 빨리 들어오고 이런 시간을 단축해야 20점이니까 17분 내로 풀어야 되잖아요. 생각보다 짧아요. 1, 2번은 20점씩 배점이 되니까 3분씩 빼서
17분 내로 풀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바빠요. 특히 1번은 더 바빠요. 2번은 펜툴이 없지만 1번은 펜툴이 있죠. 지금 도형을 그려야 되는 게 있죠. 세이브 패스라고 패스까지 저장해 줘야 되니까 불러와 줄 거는 미리 잘 불러와 주고 혹은 머릿속으로 기억해 주고 내가 그려야 할 것 세이브 패스는 꼭 미리 잡아놔라. 이 핫도그는 한번 그려보고 갈게요. 사실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들이니까. 생각보다 좀 끔찍하게 생겼죠? 너무 끔찍한데? 일단은 요거는 약간 잔머리를 쓰셔야 돼요. 이제 핫도그 그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뭐냐, 이제 핫도그 안에 소스처럼 뿌려진 것들 있잖아요. 요렇게 구멍 난 거죠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영역으로 준 건데 일단은 소세지 먼저 그려볼게요. 소세지는 미리 조그만하게 그려서 색깔을 주고, 저는 가급적이면 쉐이프로 그려요. 눈대중 딱 들어오기 때문에 컨트롤 T로 늘려주고 쉬프트 A로 직접 선택 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쉬프트 누르고 A 누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냥 A 버튼은 선택 툴로 바로 가는 거, 그리고 그냥 A 말고 쉬프트 꾹 누르고 A를 누르면 서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직접 선택 툴로 살짝 늘려주고, 그 다음에 펜 툴로 가서 항상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쉐이프로 시작했으면 쉐이프로 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영역을 컴바인 추가해 주는 걸로 요 위에 빵 모양을 얹혀 볼게요. 사실 저 뱀 같은 소스 모양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저런 건 이렇게 해결하면 편해요 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시간 단축할 때 반절만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리플렉트 걸어버리세요. 혹은 반전을 걸어버리세요. 그냥 일반 선택 툴로 가서 컨트롤 T 누르셔서 돌려주셔도 되고, 쉬프트 잡고 혹은 컨트롤 T 누르고 버티컬 눌러주셔도 되고. 자, 그럼 여기까지 왔어. 이제 시험 문제 풀어본 학생들한테 들어보니까 3월 A형에서 핫도그가 나왔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펜툴 실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펜툴로 그리시면 되는데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제가 좀 고안해낸 방법인데,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마침 제가 껴놨죠. 요 모양이 있어요. 일단 요 모양을 마이너스로 불러와요. 불러와졌죠.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지금 하나의 레이어, 즉 하나의 패스에서 다 작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 좀 올라갈게요. 얘를 잠깐 빼서 직접 선택 툴로 얘네만 다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툴로 다 잡으시고 일단 사이즈를 키워요. 그 다음에 가로 비율도 얼추 맞춰줘요. 그 다음에 이동하면서 복사. 그러면은 요것만 가지고 옮겨서 컨트롤 T로 배치만 잘 해줘도 근사하게 됐죠. 그 다음에 디테일까지 좀 챙겨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지금 소세지 앞부분 보면은 이 소스 앞부분도 마찬가지로 약간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각진 선을 가지고 온 거니까 원형 도형으로 여기도 같이 조금 잡고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 선택 툴로 적당히 배치, 마찬가지로 이동시켜서 오른쪽 끝에도 보기 좋게 넣어주시면 핫도그 끝이죠. 그리고 세이브 패스는 간단하죠. 문제를 보면은 2번 세이브 패스 햄버거 모양이라고 저장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다 그렸다, 내가 깔끔하게 뭐 보기 좋게 그럴싸하게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패스에서 활성화된 혹은 활성화되지 않은 햄버거 모양의 패스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대로 쳐주시면 돼요. 햄버거 모양 하고 엔터. 그럼 끝.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에 맞춰서 효과만 잘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은 큰 문제가 안 돼요. 2번, 3번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되고, 확실히 19년도 들어와서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1번 나이트 마켓이라고 지금 그라디언트 들어가 있죠. 워딩에 전통시장 나들이 그라디언트 들어가 있죠. 심지어 얘는 3색이에요. 3색 그라디언트를 엄청 많이 주고 원래도 많이 줬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이 그라디언트 방향까지 바꿔줘요. 제가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놓치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그라디언트 색깔 잘 줬다라고 하면 그냥 엔터 누르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몰라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만 제가 그대로 비슷하게 쳐볼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만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보면은 빨간색, 흰색, 보라색 느낌으로 들어가 있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들어가서 더블 클릭 해주시고 빨간색 먼저, 빨간색, 흰색, 파란색 해서 3색을 주고 나서 여기서 그냥 엔터를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사실 눌러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방향을 바꿔줘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펩시색이네요.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쭉 들어간다 라고 되는데, 지금 앵글은 아래에서 위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각도를 바꿔줘라 해서 요 앵글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하고 나머지는 확실히 일러스트보다 문제 자체가 좀 직관적이라 바로 옆에 있잖아요, 글귀도. 그래서 보고 해서 이미지랑 얼추 맞는다 싶으면은 이거 한 번만 쭉 확인해 주시고, 필터라던가 세이브 패스 같은 건 다 지금 글귀로 돼 있으니까 확인해서 넘어가 주시고, 자 3번 한번 훑어볼까요, 같이? 3번은 배경색이 깔려 있는 거죠. 4번도 마찬가지. 1, 2번에는 배경이 없어요. 배경색을 지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3, 4번은 배경색을 지정해주니까 꼭 배경색 먼저 깔고, 배경색을 안 깔아주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틀린 거죠. 잘못된 거고, 보면은 배경 레이어가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분명히 레이어 마스크도 들어가 있을 거고, 배경색을 아마 안 깔아주면은 내가 어느 정도 배치를 했는데 마스크도 잘 줬는데 방향도 잘 줬는데 색깔이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3, 4번 배경색이 있었나? 라고 생각해서 확인해 주시고 작업해 주시고, 투명도도 많이 놓치죠. 근데 꼭 끝까지 읽으셔서 한 번에 외우시면 좋아요. 블렌드 모드 스크린 주고 70% 라고 생각해서 블렌드 모드 스크린 주시고 70% 바로 여기서 바로 그냥 한 번에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익숙해지시면은 금방 할 수 있겠지만, 4번도 마찬가지. 가장 핵심되는 게 두 가지인데, 저희가 1번에서 다뤘던 것처럼 도형 만들기, 지금 여기 나뭇잎 민트색으로 된 거랑 주황색으로 된 거 두 개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려 주셔야 되고, 하나는 패턴이죠. 패턴을 좀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 중에, 선생님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혹은 제가 지금 맞게 준 건지 모르겠어요, 레이어 순서가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4번에 있는 도형이랑 패턴을 한번 그려보고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배점이 정말 커요. 한 14점에서 16점. 제 마지막 기억으로는 거의 그 정도가 들어가요. 3번 문제가 35점인데 거의 15점, 16점에는 거의 3분의 1 넘죠. 거의 반절 값이죠. 그래서 패턴이 큰 값을 한다. 그만큼 확실히 손이 많이 가니까. 도형들은 가급적이면 쉐이프로 작업해 주는 게 적어도 내 눈에는 잘 보이니까. 그리고 선이랑 뭐 편한 걸로, 선으로 보실 분은 선으로 보셔야 되고, 면으로 보실 분들은 면으로 보셔야 되고, 면으로 작업해 볼게요. 사실 펜툴이라는 게 좀 자격증도 마찬가지고, 그립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 혹은 일러스트나 포토샵을 배워보거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좀 혐오하는 거잖아요. 기성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면은 참 도움되는 게 많죠. 자, 1번이랑 4번이랑 다른 점 하나, 도형 그릴 때 1번은 저희가 마지막에 세이브 패스라는 작업을 해줬죠. 패스를 저장해줬는데, 4번 같은 경우는 패스로 그리던 쉐이프로 그리던 모양만 맞춰, 그리고 패턴만 잘 등록해 인 거여서 패스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거죠. 지금 쉐이프 레이어죠. 쉐이프 레이어라는 뜻은 패스를 가면 무조건 패스가 있어요. 근데 합쳐버리면 사라지죠. 쉐이프 마크도 사라졌죠. 원래 있었던. 아무 신경 쓰지 말고 복사하시고 컨트롤 T로 줄여주시고, 얼추 이만한 사이즈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고, 지금 하나의 쉐이프에 같이 있잖아요. 쉐이프 같은 경우는 하나로 묶여져 있으면은 색을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럴 때는 이런 경우 꽤 많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옮겨주고 싶은, 다른 레이어로 옮겨주고 싶은 애들만 선택 툴로 좀 더 활성화시켜서 컨트롤 X, 그럼 잘라내기죠. 잘라내기가 됐죠. 그 다음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패스가 살아있으면 색도 줄 수 있다는 소리니까 시험 문제랑 비슷한 색으로 할게요, 저는. 그래서 쉐이프 레이어는 더블 클릭해서 색깔도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색상이 돼 있다 칩시다. 어쨌든 우리는 확인해보고 넘어가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은 패턴 만들 때 사이즈 정말 많이 질문하시는데 어떻게 참고하면 되냐면, 일단은 패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뭐가 하나인지를 알아야 패턴을 제작할 수 있잖아요. 아마 요렇게 하나겠죠. 이렇게 왼쪽 위에 흰 별 하나, 오른쪽 아래에 노란 별 하나 해서 이렇게 네모. 그러면은 눈대중으로 위에 픽셀 단위로 룰러가 다 격자가 지금 박혀져 있어요. 몇 개의 하나가 들어가는지. 만약에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약간 치트키 같은 건데 그냥 40에 40 픽셀로 하세요. 새로 만들기 해서 패턴 만들 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40에 40 픽셀. 근데 눈대중으로 봐도 50에 하나가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50 곱하기 50 픽셀에 하나가 들어가는 건 좀 커 보이는데, 그렇다고 30이나 25는 너무 적을 것 같아. 40 픽셀 40 픽셀을 선택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일반 레이어로 변경해 주시고, 패턴은 99.9% 커스텀 쉐이프 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뚫린 별이랑 일반 별을 찾아서 껴줘야겠죠. 일단은 불러와 볼게요. 빠르게. 이렇게 두 개죠. 그래서 구멍 뚫린 별이 오른쪽 위에, 구멍 뚫리지 않은 별이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색깔도 제가 좀 주고 싶은 색으로 주는 것보다는 맞는 색 주는 게 맞겠네요. 색깔을 잘 주고, 저는 그냥 빠르게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원래 시험 푸실 때는 정확히 주셔야 되는 거 알죠? 둘 다 적정 사이즈에 맞춰줘요. 가급적이면 가운데 맞춰주면 좋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픽셀이 너무 도화지가 작아서 도큐멘트 세팅이 아주 정교하게는 수정이 안 되긴 해요. 좀 더 붙여줘야겠네요. 문제 보니까. 자, 에딧 가서 디파인 패턴 해주고, 패턴 네임 나오는데 패턴 네임은 항상 여기에 무조건 적혀 있죠. 그래서 패턴에 별 모양이라고 돼 있나요? 색깔까지 추가해주고 별 모양이라고 등록해주고, 띄어쓰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감점당해요. 그대로 쳐주셔야 돼요. 하고 오케이 눌러주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보면은 둘이 살짝 겹쳐져 있죠. 겹쳐져 있고, 이 큰 풀립에는 패턴이 들어가 있고 주황색은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주황색이 좀 더 위에 있는 거죠. 이 레이어보다. 컨트롤 꾹 누르고 이 쉐이프 1 나뭇잎, 큰 나뭇잎의 썸네일, 이 이미지의 썸네일 있죠. 썸네일 클릭하면 요 영역이 그대로 잡혀요.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추가. 그 다음에 패턴 주는 방법은 엄청 많죠. 필 가서 주셔야 되고 하는데, 저는 좀 애용하는 게 그라디언트 툴 꾹 누르면은 페인트 버킷 툴이 있어요. 여기서 포어그라운드에서 패턴으로 바꿔주시고, 내가 만든 패턴은 항상 맨 뒤에 있다 해서 이름까지 바꾼 거 마우스 살짝 이렇게 얹히면 나오죠. 해서 클릭하면 땡. 되게 간단하죠. 근데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이 과정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 얹혀야 되니까 컨트롤 누르고 클릭, 레이어 하나 잡아주고 그라디언트 툴에서 페인트 버킷 툴로 가서 포어그라운드에서 패턴으로, 그 다음에 내가 만든 패턴의 이름이랑 모양 어느 정도 확인해주고 클릭하면 땡. 보통은 이렇게 한 레이어로 많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동해줘야 되거나 수정해줘야 되거나 어떤 효과를 안 줬다거나 라고 하면은 대형 참사 일어나니까, 가급적이면 이 방법을 쓰는 걸 추천해드리고, 만약에 패턴을 만드는데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없다, 지장이 없고 나는 제작하는데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냥 내 뜻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결과만 똑같으면 돼요. 이름만 잘 등록하셨고 색깔 잘 주고 1번처럼 패스를 살릴 이유도 없으니까 잘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이 오전 1시거든요. 새벽 1시인데 시험이 벌써 3일밖에 안 남았네요. 남은 시간 동안 일러스트도 마찬가지고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려준 팁 혹은 본인만의 노하우 가지고 잘 준비하셔서 한 번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포토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한 달에 한 번씩 있어서 그나마 좀 부담이 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러스트는 2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지금 일러스트랑 포토샵 뭐 둘 중에 하나든 둘 다 준비하시는 분들이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에 좀 할애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시험 문제도 풀어보고 자신감을 가지고 좀 시험에 응시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합격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림쟁이로서,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뭐 프리랜서 디자이너든 아니면 직장인이신 성취감이랑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들을 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아마 포토샵 문제로 가져올 것 같아요. 5월 달에는 일러스트 문제가 없고 포토샵 시험만 있어서 포토샵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고,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것들, GTQ 문제에서
활용되는 툴들이나 패널들 혹은 세팅들 추가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도 좀 다뤄볼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지금까지 디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